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민생을 더 챙기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홍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10달 만에 유죄로 뒤바뀐 다음 날 홍남표 창원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만 창원시정의 수장이 당선 무효형으로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홍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안팎의 동요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홍 시장은 개인의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홍 시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시정 혼란을 야기하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홍 시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수사와 재판으로 시정 공백이 우려되고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사퇴만이 비정상적인 창원시정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며 창원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홍 시장은 2022년 11월 임기 시작 5달 만에 기소돼 민선 8기 임기 3분의 2가량을 보냈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은 대법원 선고 결과로 쏠립니다. 창원 국가산단 미래 50년, 원전 방위산업 부활, 장기 표류하는 대형 민자사업 등 지역 현안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방시대위원회도 포함이 돼 있어서 시급한 지방소멸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각 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개 시도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지역발전 구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로 위원회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측은 대통령이 참석할 행사성 이벤트가 아니면 진행하는 사업과 업무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설레가 있고 한 건 아니지만 저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라 특별히 영향받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의사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기존 혁신도시 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지난달 나오기로 한 연구 결과는 이미 내년 10월로 미뤄졌습니다. 지역 간 갈등 요소를 안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동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내년 1분기 개최가 예상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대통령 없이 열릴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경제, 외교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잘 관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거지, 여러모로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지방이 굉장히 더 소외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균형 발전,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수사로 구속된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에서 사진과 녹취 파일, 메시지 등 15만 5천여 개의 파일이 복구됐습니다. 명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오늘 창원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15만 5천여 개의 파일에 대해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명태균 씨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의 31개 사업장 노동자 270여 명이 동참한 1980년에서 90년대 창원 노동자 대투쟁 동지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수괴의 신분으로 전락했고 비상기업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경제와 민생을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오늘 최학범 도의회 의장실과 자택, 박인 부의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 장어 세트와 삼겹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최 의장과 박 부의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 노동자들이 2년 동안 임금 4억 원을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 시설 위탁 업체가 2년 전 진주시로부터 받은 노동자 임금 가운데 26%, 4억 4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주시는 미지급 임금 가운데 90%가량을 업체로부터 환수받았지만 정작 노동자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업체와 진주시 간 정상 금액이라 줄 방법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받아가려면 재판을 쟁송해서 받아가라. 그런 예의를 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법원은 노동자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진주시가 계약 기간 동안 자료 제출 요구나 확인, 계약 해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진주시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노동자 11명이 청구한 미정산 임금과 소송비 대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과 맞물려 진행된 경상남도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 진주시의 업무 소홀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며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로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업무 또 태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 진주시에다 경고를 줬다고. 진주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 10여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경남 창원 방위산업센터가 오늘 창원 파룡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경남 테크노파크와 창원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이 들어오고 5개 방산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방위산업센터가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공간으로서 지역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25 경남 교육설명회가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경남 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경남 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고교 학점제와 진로 진학 교육 등 교육 정책을 설명했으며 부서장이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창원 이주민센터가 오늘 센터에서 첫 번째 이주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주민의 삶과 권리, 공동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주민의 노동 환경과 건강권, 국제 결혼한 이주 여성의 삶 등이 논의됐습니다. 토론 참여자들은 이주민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실행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이 전체 10개 구단 중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O 자료에 따르면 NC다이노스의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은 94억 7천만 원으로 56억 원을 기록한 키움에 이어서 10개 구단 중 2번째로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